이것이 충입니다. 근데 단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떻다고 해? 서로에게 방해를 주는 인자로 작용한다. 그러니까 충은 뭐냐? 고장난 라디오를 때리니까 소리가 납니까? 안 납니까? 소리가 나죠? 세게 때리면 다 빠집니다. 자, 그것이 충의 작용이다. 그 다음에 형, 이제 개념만 지금 정확하게 좀 봐놓으세요. 뭐, 내용 자체는 우리가 뭐 책이랑 기존 자료에 많이 나타났으니까요. 형은, 뭐 축술미도 있고, 인사신도 있고, 그 다음에, 자묘형도 있고, 그 다음에, 또 뭐 있죠? 자형, 진진, 진오유해가, 자기 형사에 들어가는 진이 진을 보고, 오가 오를 보고, 유가 유를 보고, 해가 해를 보면 그것이 자형이다.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. 형이라는 것은 꼭 요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, 실제로는 의미를 깊이 간파해 보면, 진술, 충미 중에 그냥 아무거나 세 개 뽑으면 다 형의 작용이 있어요. 형작용이 있다. 이래 보면 되고, 인신사해 중에 세 개만 뽑으면 다 형작용이 나와요. 형. 그러니까 인사신만 있는 게 아니고, 사신해 해도 되고, 인사해 해도 되고, 네 개 중에 세 개 뽑으면 대부분 다 무슨 작용? 형의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. 그 다음 자오묘유도 마찬가지로, 자오묘유도 대체로 세 개 뽑으면 대체로 형의 작용과 같은 작용이 하는 거죠. 자, 뒤에 이제 우리가 진도가 많이 나왔으면 의미를 좀 설명할 건데, 예를 들어 진과 축의 작용을 보자는 거죠. 진과 축의 작용. 자, 요 옆에 돼지 해자가 하나 딱 놓여 있다.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에 축이 오면 어떤 작용을 할 거냐. 축이 오면은, 자, 우리가 방합을 배웠죠, 그죠? 방합. 해하고 축은 방합이죠, 그죠? 방합이 되는데, 방합을 방해하는 인자가 이 진이에요. 진이 뭐냐면, 뒤에 보면은 원진이라는 관계도 되고, 12운성으로 볼 때는 이 수가 진에 의해서, 오행적으로 이 진에 의해서 입고를 당하는데, 활동력을 가장 많이 제한을 당해요. 그럴 때 축이 어떻게 해요? 진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. 진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희생을 시켜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. 그래서 희생을 시켜서 목적 달성.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? 수술이라고 한다. 또 형벌로도 본다는 거죠. 한 놈을 잡아가다 가지고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? 형이라는 거죠, 형. 때로는 뭐예요? 쌍방에 어떻게 해요? 희생을 좀 시키죠. 자, 당신은 이만큼 티 나왔다. 그런데, 서로 맞추려고 하니까 요걸 더 파는 방법도 있고, 그죠? 요걸 좀 깎는 방법도 있겠죠, 그죠? 그러면 그러지 말고, 니네 요만큼 까고, 당신도 요만큼 희생해가, 그래, 끼야 맞춰가 살아라. 이것이 서로가 희생을 해가지고, 이게 이제 상형이라고 이제 이런 자묘 같은 걸 서로 상자를 써가지고 형을 한다. 이렇게 이제 책에는 써놨죠. 상형. 요 놈은 자형, 그다음에 지세지형 이렇게 해서 무례지형을 해놨는데, 뭐든지 다 그렇다 말이죠. 형이라는 것은 어차피 서로 희생하는 것이다. 팔자에 이런 별이 있으면 어떤 직업군, 형이라고 하는 요소가 발달되어 있으면은 수술, 조정, 형벌에 관련된 직업 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. 왜? 그 사람이 놓여 있는 환경은 뭐와 닮았다? 수술과 조정과 형벌을 다루는 것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겠죠. 그래서 주로 직업적으로는 의학, 법무, 세무, 보험, 이런 게 이제 대체로 그 수술, 조정, 형벌과 통하는 별이 되죠. 그래서 직업적인 환경은 이런 곳에 잘 통한다. 이게 형의 의미예요. 그래서 형은 꼭 나쁜 것은 아니다.
용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당히 희생시키는 것이 형이다. 예. 형벌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. 예. 인생은 어차피 자기 모양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자기 모양이. 나는 용이다.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예요?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환경 요소가 찌가 올 수도 있고 소가 올 수도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놓여 있겠죠. 그래서 뭡니까? 물 먹은 용, 불 먹은 용, 그죠? 압니까? 이 사가 불이죠, 그죠? 불 먹은 용, 용가리.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뭐예요? 용도 품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서 서로를 희생시켜서 결국은 사는 것이 양식이 형이라는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인간이 사는 것은 어떻다고 해? 이 형을 어떻게 한다고 해? 형법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. 결국 내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꼭 팔다리를 꼭 뭐 희생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것도 형이에요. 일종의. 그러니까 이 용이 아무리 지가 용으로 똑똑하고 싶어도 옆에 놓여있는 인자에 따라서 결국 살아가는 방식이 어때요? 다 달라요. 다 다르다. 하나도 안 똑같아요. 주변에 놓여있는 글자 따라서. 근데 이거는 뭘 위해서 그러냐?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의 선택이에요. 최선의 선택. 근데 이 환경 속에서 하는 최선의 선택이 결국 뭐냐? 뺄개이다. 뺄개이. 뺄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? 기회주의.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? 기회주의자다. 전부 다. 왜? 살랐고. 다 살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주변에 불이 있으니 용이 뭐예요? 성천을 해요? 못해요? 못하죠. 못하니까 딱 엎드려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왜? 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. 그 다음에 뭐예요? 이 용은 뭐예요? 주변에 물을 만났으니 물 먹은 용에게 승천을 준비하든지 자기 역할을 새로 해야 할 것이다. 말이죠. 그래서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놓여있는 환경, 모양 그 속에서 그 각자가 어떻게 해요? 전부 다 기회주의자다. 말이죠. 그 기회주의에 충실할 때 기회주의에 충실할 때 이 우주는 스스로 조화를 갖는 것이다. 스스로 조화를 갖는 것. 그런데 이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. 지기불락. 지기불락하면 이 글자가 전부 다 안 움직이는 거라니까요. 배째. 그 다음에 몰라. 노래도 있죠. 몰라. 이러면 어떻게 돼요? 기회주의가 모여서 최대의 조화력을 어떻게 해요? 상실해 부는 거죠. 이런 사람에게는 뭘 논하지 않는다? 운명을 논하지 않는다. 그리고 가장스럽게 배째 비웠다 몰라를 이거 다 모아놓은 걸 뭐라는 줄 압니까? 뭐라는 줄 압니까? 바보라고 합니다. 바보. 그 바보는요 진짜 큰 복을 가져야만 이걸 다 할 수 있어요. 몰라 배째 비웠다. 그 바보는 운명이 없다니까요. 바보는 찌가 와도 괜찮고 소가 와도 괜찮고 인이 와도 괜찮고. 근데 열심히 살락하니까 바치는 거예요. 열심히 살락하니까. 그 형이 뭐냐? 결국은 니하고 내하고 살락하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니도 좀 째고 나도 요 좀 째게. 그래가 대충 끼어가 살자. 이게 형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현실적 타협성, 현실적 조정력
이런 것이 바로 형의 능력이다. 이렇게 보면 되죠. 자, 그 다음에 파 하는 거 있죠. 형충파. 파라고 하는 것은 형이 대체로 그 파는 뭐 표를 찾아보시고 형이 뭐를 대체로 외부적 제한, 내부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. 그걸 통해서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양식을 새로 짜는 것이 파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파도 상당히 뭐 꼭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겠죠, 그죠?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서로가 내부적 희생을 좀 하고 막 참고 막 버티고 그렇게 가는 방식이 바로 파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그것도 사주 해석에서는 결국 뭐냐면 이건 정신적 조화력이에요. 조화력. 잘못하면 꼼수가 되는 거죠. 꼼수. 꼼수가 뭐냐면 밖으로는 서로 희생 안 하면서 속으로는 친화력을 가지지 않는 거죠. 이게 꼼수라는 게. 어찌 보면 인생은 이 정신적 조화력이 탁월하다 이런 거는요, 약간 환잡기가 있다는 뜻도 돼요. 그러니까 이 별은 뭐냐면 결국은 내부적 희생이니까 누가 누굴 속여요? 남이 내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를 속인단 말이에요. 내를 속인다. 이게 인생의 아픔이라는 거 아닙니까? 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며 살아야 되느냐? 이게 파의 아픔이에요. 그 부서지는 모래성하고 또 그런데 부서지는 모래성, 깨뜨릴 파자에. 자, 그 다음에 해가 나오죠. 해는 뭐냐면 음양작용을 대체 깨뜨리는 것인데, 자, 인과 해가 아까 육합이라 했죠. 인과 해가 육합인데 인하고 사 사이에는 물론 형이라는 것이 벌써 작용하는데 해수를 어떻게 해요? 깨뜨림으로써 인과 짝짓는 부부와 같은 존재를 활동하지 못하고, 이게 뭐였죠? 사하고 해는 아까 충이었죠, 그죠? 그 충에 의해서 방해 놓는 것이 이 인과 사 사이에 주어지는 것이 해. 그래서 방해해자죠, 이 말 그대로. 즉 음양이 짝지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해예요. 그럼 그걸 또 이게 뭐예요? 요 사이에는 사하고 신하고 합을 이루려고 하는데, 사하고 인은 뭐예요? 신을 충하죠, 그죠? 그래서 요 둘이 사이에는 서로 해를 준다는 거예요. 인하고 사하고. 그다음 해하고 신도 마찬가지죠. 해 짝을 지우려고 하는데 이 신이 짝을 못 짓게 하죠. 그죠? 그래서 이 두 사이에도 해가 된다, 이 말이죠. 해가 된다. 막 그런 거 저런 거 종합해보면 대충 막 인신사유 중에 3개 있으면 머리 아프다. 이해해 주세요. 뭐 이거 일일이 형충파가 분류해가 하려지 말고, 대충 3개가, 인신사유 중에 3개가 모이니까, 야, 이 골치 아프구나. 서로가 뭔가 좀 희생하고,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. 이것이 뭐 형이라 해도 좋고, 내부적 희생이냐, 외부적 갈등이냐. 이게 완전 삥사고 놓는 거죠, 완전히. 요래 짝 짓는 거, 요래 빼. 또 요래 짝 짓는 거, 요래 삥하고. 그죠? 그 다음에 진술충미도 마찬가지예요, 진술충미도. 진술충미. 물론 이제, 해의 순수한 의미로 갔을 때는 뭐예요? 진하고 유하고 짝인데, 육합이 되는데, 요놈 방해하는 자가, 충을 하는 자가 묘니까, 진하고 묘 사이에는 뭐가요? 해의 작용이 되겠죠, 그죠? 이것도 서로 머리 아픈 거다. 알고 보면요, 전부 다 그래요. 이 지상에 있는 이 물건들은 전부 다 내 빼고 다 적이라.
나하고 똑같이 생긴 놈도 저기라니까요. 왜냐하면 내하고 똑같이 생긴 놈은 놀 때는 같이 놀다가 뭐 밥그릇 같은 나눠먹을 일이 생길 때는 서로 밥그릇을 뭡니까 나눠먹는 존재가 되니까 결국은 다 적이다. 내 빼고 다 적. 넌 다 남이다. 이래 보면 돼요.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렇게 하다가 뭐예요? 그나마 삼합이라는 게 있고 육합이라는 게 있고 방합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뭐예요?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희생도 할 줄 알고 또 역할을 해낼 수도 있는 그런 걸 준하는 거죠. 지지 자체끼리는 전부 다 뭐예요? 남하고 똑같습니다. 남. 이것도 뭐예요?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말짱 도로남이죠, 그죠? 도로남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. 또 지지끼리는 진짜 막 복잡 다양합니다. 원진이라는 것도 있어요. 원진이라는 거, 원진살. 이 원진살은 뭐가 같으냐면은 원천적으로 잘 안 맞는 거예요. 원천적으로 잘 안 맞는 것은 뭐냐면 비좁은 화분에 나무가 딱 세 그루 이렇게 심기면 딱 맞는데 요게 5그루 딱 심어놓은 거예요. 이래가. 그러면 요 나무끼리 원천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나무와 이거 뭐예요? 흙이 원래는 짝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조화력을 상실한 거예요. 원천적 조화력이 상실된 것. 그것이 원진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원진이 어떤 책에는 보면 충보다 더 나쁘다 이래놨어요. 그렇게 뭐냐면 충은 서로 뭡니까? 서로 딱 힘을 거르고 있는 상태라면 예를 들어 자하고 미하고 이렇게 원진이 되는데 자하고 미 사이에는 원진살이 형성되는데 어떠냐면 딱 때려 패는 게 아니고 눈만 서로 딱 꼴치는 거 있잖아요. 자하고 미하고 서로는 어떤 관계냐면 눈만 꼴치기. 눈만 딱 꼴치면서 절대 안 돼. 이런 상태의 불편함을 원진이라고 해요. 근데 원진도 이제 뒤에 오행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면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게 다 달라요. 예를 들어서 진하고 해하고 원진하고 유하고 인하고 원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. 요 원진은 굉장히 심하고 요 원진은 작용이 덜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원진은 이렇게 원천적으로 조화력을 잘 갖추지 못한 것이 원진이다. 그래서 지지와 지지끼리는 이렇게 뭐 어떻다고 복잡 다단하다. 복잡 다단하다. 자, 그러면 이게 뒤섞여가 있을 때에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. 뒤섞여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사주 해석에서 많이 쓰여지는데, 자, 합도 있고 충도 있고 어지럽게 놓여 있다. 자, 요렇게는 오미 육합이 돼요. 육합. 요렇게 하면 삼합이 되고, 요렇게는 방충살이 되고, 요 둘이는 또 원진이 됩니다. 원진. 자,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면, 아까 충의 원칙에서는 뭡니까? 서로가 좀 떨어져 있을 때는 대체로 상승작용이라 했죠. 충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합이 있으면은 충중. 자, 충을 하고 있는, 충이 떨어져 있고 이 말이거든요. 충중. 봉합. 합을 만나면
충하고 있는 중에 합을 만나면, 자, 요 모양은 뭐냐면은 때 맞춰 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시우, 자묘, 기를 짜, 어떻게 돼? 기를 짜자가 현자 두 개 돼. 자묘. 때 맞춰 비가 와서 싹을 기르는 것 같아서 만물 화생하고, 만물이 태어나고, 합 중에 합의 가운데 여기 만약에 뒤집혔다, 요 둘이 부부인데 요렇게 낑겼다 이 말이죠. 그러면 요 둘이 합이 되죠, 그죠? 육합이라는, 오미가 육합이 되고 좌오가 어떻게 돼요? 상충이 되죠, 그죠? 합 중에 상충하면 합하고 있는데 충이 낑기들면 추상살초, 가을 서리가 어떻게 하는 것 같다고 해? 풀을 베는 것과 같다 말이에요. 추상살초. 그 추상이 살초하니 결국은 만물이 어떻다고 해? 소진되는 거죠. 만물이 소진된다. 기운이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소진된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충중에 가운데 합을 만나는 것은 대체로 길조고, 합 중에 합하고 있는데 충을 하고 있으면은 가을 서리가 풀을 베는 것 같이 여러 가지가 방해와 곤란을 한다 이래 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운에서 올 때, 자, 운에서 온다. 예를 들어 여기에 당류 마음꾼에 있다 칩시다. 자, 이렇게 쳤을 때, 자, 예를 들어서 묘가 온다. 묘가 온다. 그러면 묘가 왔을 때에, 자, 팔자는 이러한 요소가 있는데, 땅바닥에. 이 묘가 오면 뭐부터 해? 제일 먼저 충하고, 제일 먼저 때리 펠론부터 조지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이 있으면 합하고, 여기 묘하고 술이 아까 육합이라고 했죠, 그죠? 묘하고 술이 육합이 되고,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생하고, 생이라는 것은 오행적으로 목이 어디에 화를 오행적으로 도운다는 뜻이에요. 생한다는 말이죠. 그래서 충하고 합하고 생하고. 중간 사이에는 이 충이나 극이나가 결국 과정에 낑겨드는데, 그 다음에 극보다 더 무서운 게 결국 생이고, 생으로서 결국은 자기 기운을 다 쓰게 돼요, 묘가. 그래서 운에서 올 때 먼저 부딪힐 놈부터 이거는 먼저 두드리가 움직이게 해요. 두드리가 움직이고, 그 다음에 합을 이루어서 생산하게 하고, 그 다음 오행적으로 주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충합 또는 극이나 생인데 결국 생으로서 자기 역할을 마감한다. 이렇게 주면서 마감하는 거예요. 주면서 항상 생으로서 결국 마감한다 말이죠. 근데 그거를 이 만물은 좋아하게 되죠. 결국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비슷한 사례가 되시는데 목생화라고 하는 것이 목이 화를 생하는데, 나무가 뭘 만나서 여름을 만나서 지엽을 막 펼치잖아요, 그죠? 화의 물성을 갖잖아요, 그죠? 나무가 확 펼치잖아요, 화를 만나가지고.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? 목이 결국은 자기 기를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. 목이 더 튕겨나갈 재료가 없으면 화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다 쓰기 때문에 뭡니까? 다시 떨어져 내려오죠. 그래서 이 생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자기를 소진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. 팔자 내에 해석을 해나갈 때도 이 작용, 그 다음에 도와주는 작용,
이렇게 해석을 해내면 됩니다. 자, 행충파의 얘기도 이제 실제 사주를 볼 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되고, 예. 기본적인 개념만 오늘을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두십시오. 공망은 어차피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네요. 질문 있습니까? 아주 이제 능숙하게 하려면은 이제 삼합이나 육합이나 충이나 이런 걸 가능하면 다 외우면 좋고, 예. 뭐 능숙의 수준이 아니고 진도를 더 맞추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요소만 삼합이나 육합, 충 이 정도만 암기하고 따라가셔도 됩니다. 방합이 혹시 진사가 방합을 어떤 걸 합니까? 그 부분이 이제 이제 진사가 이제 방합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12운성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. 이게 12운성적으로 우리가 천라지망할 때 이 진사가 뭐냐면 임수가 있죠. 임수가 활동을 멈추어 버려서 완전히 가둔 자리가 진이고 형체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자리가 3대4. 그래서 이 임하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음기양기를 대표하는 자예요. 병이 만물을 오르게 하고 임이 만물을 내려 거두게 하는데 이 임이 어디에 와서 진과 사에 와서 완전히 활동을 정지하게 함으로써 진사로서 결국은 오미라고 하는 만물 변화의 기틀을 얻어요. 변화의 기틀. 그다음 술에도 마찬가지죠. 술에도. 그래서 사실 12운성적으로 이해하면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. 아까도 인하고 유하고 원진하고 해하고 진의 원진이라는 것이 임수가 이게 해수라고 이제 한데 해수가 아니고 임수가 진에 들어가는 거하고 요 둘이는 뭡니까? 서로는 사실은 육친적으로 짝이 되는 관계죠. 그래서 이제 12운성적으로 이해해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게 훨씬 더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로 요것도 그냥 글자 자체 가지고 방합이다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실제로는 천지의 승강을 주도하는 임하고 병이 진사와 술에 의해서 그 작용력을 이름으로써 크게 펼쳐지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더 정확하실 겁니다.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, 그 다음 주는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가지고 17일 금요일 날 그 수업을 하니까, 그날 시간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